반갑습니다. 송현입니다. 어느 아무개 집에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고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주 머리가 좋고 똑똑한 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2년인가 뒤에 그 동생을 또 하나 낳았습니다. 그놈도 형처럼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똑똑하고 천재 집안이었습니다. 애를 두 놈을 잘 낳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학교 가면 뭐 초등학교 1등, 중학교 1등, 반마다 1등, 고등학교 1등 이래가지고 시험을 잘 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이 순진한 사람, 우리 사회에서 이 후진국이니까 고시한다고 그 목매다는 바보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이 나라지 싶습니다. 고시에 두 놈 다 패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당장 버는 데는 변호사가 돈을 더 잘 버나 봐요. 내가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인데 두 놈 다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실력이 좋으니까 말도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 따지고 사건의 분석도 잘하고 이 포장도 잘하고 하니까 이 소문이 나서 이 수입 변호 일을 맡기는 일이 막 점점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돈을 잘 벌게 됐습니다. 돈을 잘 벌게 됐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형이 감방에 갔습니다. 어떤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뭘 법을 어기거나 뭐 탈세함을 돕거나 뭐 하여튼 잘못한 일이 들통이 나가지고 그게 발각이 돼서 그 사건에 연루가 돼서 재판을 받고 감방에 가서 지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 집에 타고 잘 아는 분이 그 동생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무개 변호사님, 당신 형도 유명한 변호사고 다 인류대학 나오고 수석하고 잘하고 당신도 좋고 우리가 다 아는 우리 동네를 빛나 우리 고을을 빛낸 최고의 스타 슈퍼스타인데 형은 왜 감방에 갔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형은 감방에 왜 갔어요? 당신같이 머리 좋은 사람 이 둘 다 최고의 신동이라고 이런 머리 좋은 사람이 감방에 왜 갔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동생 이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형이 감방에 간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형이 감방에 간 것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들켰기 때문입니다. 들켰기 때문입니다. 뭘 들켰습니까? 잘못한 것이 들켰기 때문에. 나는 아직 안 들켰기 때문에 무사히 밖에 있고 우리 형님은 들켰기 때문에 감방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 뜻 알겠습니까? 성적이 나빠서가 아니고 변론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백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둘 다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한 놈은 들켰기 때문이고 한 놈은 안 들켰기 때문에 감방에 안 갔다 이 말입니다. 지는 형님은 들켰기 때문에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백이 없어서 아니고 저 답변서를 잘못 써서 그런 게 아니고 들켰기 때문에 감방에 갔고 이놈은 안 들켰기 때문에 안 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제가 젊은 날에 한 30년, 40년 전에 요즘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어디 취직을 하려 했는지 아니 무슨 공적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저 개인의 그 신원조회라는 것을 그 경찰서에서
하게 되게 돼 있었습니다. 신원조회. 그럼 경찰서에서인지 아니면 동네 파출소에인지 누가 형사인지 순경이 한 명 오는 겁니다. 나한테 와서 나한테 뭐도 물어보고 또 내 주위 사람한테도 탐문도 해보고 그래 하나 봐요. 그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그게 끝나고 나면 신원조회 확인서인지 신원조회서인지 신원조회 확인서인지 A4 잔장에 글을 쓴 걸 내 이름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 문제 없다고 도장 꽝 경찰서장 이런 거 도장을 꽉 찍은 걸 나한테 한 장 줍니다. 그럼 내가 그 서류를 어디다 제출하고 했는데 그때 저희 신원조회를 확인하는 확인서 중에 항목이 몇 가지는 항목이 있는데 그 다른 걸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도 참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내용의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신원조회를 받는 송아무개가 사상적으로 미심쩍은 의심되는 곳이 있냐 없냐 이런 항목이 하나 있어요.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항목이 한 몇 대까지는 됐지 싶은데 그 중에 하나겠습니다. 사상적이나 뭐 이런적으로 뭐 가족관계나 조상 중에 누구나 이런 게 뭐 공산주의하고 얽혀 있거나 뭐 이런 문제 이런 건가 봐요. 그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답변에 이런 적이 이 사람한테 없음. 나는 이렇게 쓸 줄 알았습니다. 없음. 내가 없으니까. 근데 그 신원조에서 없음이라고 안 써지고 이래 써놨습니다. 반대하는 거 아니 한글로 불발견이라고 써놨습니다. 송아무개가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지 나쁜 짓 했는지 가족 중에 뭐가 잘못했는지 이건 아직 있다 없다는 우리도 모르겠고 발견하지 못했다고 써놨습니다. 참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불발견이라 써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불발견하면 아무 잘못도 없다고 치고 다 통과되는 겁니다. 불발견입니다. 그때 제가 한 30년 전에 그 서류를 보고 어떻게 경찰서에서 이렇게 용어를 정확하게 쓰냐 하는 것입니다. 참 정확하지요? 이 사람이 수상하다가 아니고 혐의가 없음이 아니에요. 아직 발견을 못해서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놈이 나쁜 놈인지 아닌지 뒤에 무슨 짓거리 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모르는데 아직 다만 발견을 못했다 이겁니다. 불발견. 정확 안 합니까? 이 놀라운 얘기. 이렇게 정확해야 됩니다. 아까 형 변호사는 어디 있어요? 감방에 있어요. 왜? 변론을 잘못해서? 아니에요. 답변을 잘못 써서? 아니에요. 들켰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이 들켰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왜 감방에 안 있어요? 다 수석 졸업한, 인류대학 수석 졸업한 변호사인데 왜? 이놈은 안 들켰기, 앞에 부사가 붙습니다. 아직 안 들켰기 때문에. 이놈 언제 들킬지 모릅니다. 아직 안 들켰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감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단순히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오늘 한국 현실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한국 현실에. 여러분, 지난번 언제 시간인가 청문회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청문회에 나와서 잘났다는 놈들이 변호사 하겠다, 장관 하겠다, 무슨 총리 하겠다, 높은 놈들, 후보자들이 엄선해가지고 청와대에서 국회 청문회에 내보내놓으면, 추궁을 제대로 하고, 야당에서 더 합리적으로 추궁을 제대로 하고, 더 조사를 정확히 하면, 많은 놈들이 들킬 텐데, 엉성하게 추궁하고, 엉성하게 조사하면 안 들키는 거예요, 안 들키는 거. 그럼 차이가 뭐예요? 다 그놈들 1, 2대학 나온 놈들입니다. 거의 다가 90% 이상이 1, 2대학 나온 놈들이라고요. 그놈들이 안 들켰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방에 있는 사람만 죄인이 아닙니다. 그 감방에 있는 사람 중에 죄인도 있겠죠. 근데 배가 고팠어, 슈퍼에 갔어, 콜라 한 병하고 빵하고 삶은 달걀 한 줄하고 훔쳐 먹었습니다. 그 절도 맞습니다. CCTV에도 찍혔고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절도하고 얼마 살 깜빵에서 내가 법 지식이 없어 모르겠는데 아마 6개월은 살아야 되는 깜빵의 현행범입니다. 배가 고팠어. 장발장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배가 고파서 훔쳤습니다.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잡히면 깜빵에 가고 재벌하고 기업하고 결탁하고 수십억, 수백억을 도둑질 해먹고 얻어먹는 정치하는 놈들은 깜빵 안 들키면 안 가잖아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저 천진난만을 우리 자식을 가르치고 있고 저 애들이 우리한테 이런 사회에서 무엇을 배울 거라 생각합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이거 됩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이 텔레비에 나온 저 멀쩡한 놈들 한마디로 공통점이 뭐예요? 아직 안 들킨 놈들입니다. 알 수 없잖아요. 물론 나도 몰라요. 그놈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 잘 캐보면 아마 절반 이상은 아마 다 뭐가 나지 싶어, 나오지 싶어요. 들키지 싶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국민의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깜빵에 있는 사람은 다 나쁜 놈들이고 밖에 있는 놈은 안 나쁜 놈이라는 이런 함량미달 이런 또라이 같은 생각을 하는 국민이 되도록이면 적어지면 좋겠습니다. 깜빵에 있는 놈들 중에 나쁜 짓 하고 훔치고 사기치고 한 놈도 그거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백이 없고 돈이 없고 연줄이 없고 힘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피바가지 다 뒤집어 쓰고 깜빵에 가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서울구치소인가 어디 교도소인지 특강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특강하는 제목을 깜빵에서 탈출하는 법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아주 색다른 내용입니다. 그런 얘기를 강의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제 얘기를 꽉 이렇게 아주 열광적인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얘기에 박수를 쳤습니다. 왜 박수를 쳤을까요? 내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 얘기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식들이나 이런 잘못된 우리 사회, 이런 잘못된 우리 사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올바로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도 노력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있는 놈들도 자각해야 되고 교육하는 선생님들도 바로 자각해서 이걸 올바른 세상이 될 거 아닙니까? 들킨 놈은 깜빵에 가고 안 들킨 놈은 바깥에서 다리 뻗고 자고 들킨 놈은 깜빵에서 콩밥 먹고 안 들킨 놈은 인류 요리집에서 인류 식당에서 고급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가고 좋은 집에서 잠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사회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계속? 우리 후손들도 이런 세상에 살게 해야 됩니까?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노력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영향을 큰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 국회의원을 똑바로 뽑는 일입니다. 함량 미달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이런 놈을 국회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